국방부 문건 공개.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재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부부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군부대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이 국방부 문건을 통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재현 변호사님,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추 장관 아들의 휴가와 관련해서는 처음 병가를 받게 된 경위, 그다음에 병가가 어떻게 연장이 됐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 휴가로 3일 있었는데 그 일반 휴가를 받게 된 경위는 뭔지 지금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측의 그 민원과 관련해서는 부모가 이제 민원을 넣었다 그러는데 저거는 1차 병가를 연장한 것과 관련이 된 거예요. 민원을 넣은 시점은 2017년 6월 15일이 되는 거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14일입니다. 14일이 되는 거고요. 김도읍 의원실에서 공개한 국방부 문건을 보면은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언론에 보면은 저 부모님은 추 장관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데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인이 되고 다음부터는 그 서모 씨에게 아들이죠. 아들한테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 이렇게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저 민원을 언제 넣었는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1차 병가를 10일 더 연장한 경위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특혜성 조치였는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추 장관 측에서 민원을 넣었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는 아닌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의혹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 병가가 끝나는 날 하루 전에 연장을 전화로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로 문의를 했다는 건데요. 그 연대 통합행정업무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병가는 종료가 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문의라는 말, 이 말과 이게 압력이냐 하는 말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밝혀야 된다고 봐요. 연대 통신망 업무 시스템 안에는 문의한 걸로만 돼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 모 상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 A 상사라는 분이 전화를 받아서 아마 처리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처리할 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예컨대 병가는 끝났지만 아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했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그 당시 대표라는 어떤 그 힘이랄까요? 아니면 위치랄까? 이걸 이용해서 압박을 가했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걸 하겠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의함으로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는지를 직접 통화한 사람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여당 대표인 부모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이 아들 서모 씨의 변호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게 2차 병가를 한 이후에 서류를 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더니 그 당시에 이거를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주치의가 하는 건데요. 그 당시 주치의가 휴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개인 휴가로 처리하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내면 병가로 처리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가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단순한 문의인지 정말 압력이 있었는지는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군에서 먼저 나중에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는 것과 만약에 이 민원이 있는 뒤로 이 서모 씨의 부모 그러니까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이 있은 뒤에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 시점에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병가 연장을 하기 전에 14일 날 먼저 민원을 넣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 청탁의 차이는 뭐냐면은 일단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두로 휴가를 연장을 하기를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단서를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추 장관 측의 변호사는 어제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군대 내에서는 문서보다 구두 명령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쟁에서도 돌격 앞으로 이거를 문서로 남기지는 않는 거 아니냐?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가지 무슨 문서를 남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구두로 연장을 해줬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예, 서류 예. 제출은 늦게 했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병사들에게도 과연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게 만약에 이 서모 씨에 대해서만 그 허가를 해준 특별한 조치였다면은 그 이전에 있은 민원과 그 나중에 조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탁이 아니냐 이런 물론 그 본질적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예, 예. 민원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분명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국방부 문건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물론 본인의 추정이라는 전제를 했지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추정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거 부모 민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가 부모 누구누구의 민원이다 이렇게 정하지 않은 것은 이제 혹시 보좌관 전화를 받고 이게 이제 부모 그러니까 가족이 전화한 거다 또는 부모를 대신해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록은 부모 민원 이렇게 적은 거 아닌가 추정은 하는데 기억을 다들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했느냐 이거는 이제 지시도 청탁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규정문의 지시를 했느냐 이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거 좀 안 되는 거 되게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죠. 그거는 뭐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수님. 네. 물론 본인의 추정이라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이 추미애 장관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 문건에 부모님이라고 써 있는 거를 이제 보좌관 전화를 받은 거를 부모님이라고 하고 써놨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본인 문건에. 추정이잖아요. 지금 김종민 의원의 추정이기 때문에 그게 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아니, 모르고.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저도 이제 추정을 예, 얘기할게요. 그렇죠. 제 예. 추정을 얘기하면 가능성은 좀 낮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왜냐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을 누군가 넣으면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를 기록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어떤 관계이십니까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부모가 아닌데 부모라고 썼을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추정은 좀 낮은 것 같은데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뭐 그냥 정말 확인 안 하고 누군가 전화했으니까 분명히 부모일 거다 이렇게 추측해서 썼을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이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게 문의하고 지금 전 변호사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압력을 가했느냐 안 했느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밝혀지냐에 따라서 압력이 가해졌냐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네. 이제 문의한 것까지는 돼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뭐 지금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아픈데 그런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을 넣을 수 있죠. 충분히 그건 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 압력으로 행사된 건지 아니면 정말 정상적인 절차의 민원으로 해결된 건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이 부분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민원실에 일반 뭐 부모님들이 아이가 걱정돼서 전화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그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이고 여당 대표일 경우에 이 전화하는 행위 자체도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딴 사람부터 시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전화를 안 하면 내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픈데 부모 입장에서 부모 말고 다른 사람이 전화하면 그것도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전화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이용해서 뭔가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정말 부모 마음에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전화해서 민원을 넣는 것 자체, 그 자체까지도 그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압박적인 어떤 발언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면 당대표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큰 문제이지만 네. 뭐 그럼 또 보좌관을 만약에 시켰다고 보세요. 그럼 또 논란이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보좌관은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지난번에도 보좌관이 전화해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전화하거나 본인의 부모가 전화하는 것은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고 통화 내용 중에 여기 이제 기록된 거 말고 혹시나 본인의 어떤 직책이나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다면 그건 큰 문제이지만
전화 한 것만 자체만 가지고는 문제로 삼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들이 이미 20살 넘었잖아요. 예.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휴학을 하거나 장학금 문의를 할 때 부모님이 대신 해준 적은 없어요. 예, 예. 그건 또 이제 그렇다 치고 이게 14일 날 추 장관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하고 부모님이 전화를 하고 또 이게 어디가 서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보좌관도 지금 같은 날 전화했다고 그 육군 모 대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 보좌관 측에서 전화를 했을 때 이거는 불가한 사안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걸로 지금 제가 들어서 그 보도에서 제가 지금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좌관이 전화했을 때는 그냥 실무진 차원에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추 장관이 민원을 넣고 그 다음에 이 그 서모 씨에 대한 그 병가 휴가 연장이 이루어졌다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예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신중이 심한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군대 행정을 물어보는 과정이 당연히 본인도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보좌관이 좀 이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불필요한 오해를 부모로서 직접 했으면 참 또 그랬어도 또 아마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통증이 대단히 심하니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요. 이 공개된 문건에 보면은 지금 군 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 가능하다 이런 소견서가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견서는 1차 병가 기록과 관련한 건데 그 군의관이 양주병원에서 진료가 있던 군의관의 진단서에 따르면 무릎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민간 병원에서 외래 진료, 그러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치료를 원하면서 10일간 병가를 요청을 하는데 병가 허가 여부 그다음에 그 시간 기일에 따라서는 알아서 판단하시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1차 병가와 관련해서 지금 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정도면은 그 병가를 허가해 주는 거를 군에서 굳이 왜 1차 병가 처음에 6월 5일부터 휴가했었던 거예요. 그거를 왜 허가를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의문이 남아요. 지금 1차 병가 기록과 관련해가지고는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삼성의료원의 4월 소견서와 21일 진단서밖에 지금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거 두 개 나온 상황에서 지금 저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저 정도면은 무릎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알지만 왜 굳이 10일 처음에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연장까지 해줬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 아니겠어요? 군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도 있다면은 그럼 군대 내에서 이렇게 허가를 쉽게 해주는 건지 휴가 허가를. 네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은 민원성 전화를 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추 장관 어떻게 답변했는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쭉 복귀하라고 하니까 추미애 후보가 친히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무마시켰다.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제보가 됐어요. 이런 사실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으며 당시 아들은 자, 군형법상 휴가 복귀 명령을 위반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고 휴가 미복귀 자체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등이 중형입니다. 자, 후보자님 전혀 외압을 행사한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명 정치인인 엄마가 관여가 됐다면 외압이 들어갔다면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저 당시에 뭐 전화를 한 사실도 없고 외압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사실관계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만에 하나 수사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사실이 만약에 밝혀질 경우에는
일종의 위증죄로 이렇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까 위증은 이제 증인이 거짓말을 할 때 처벌이 되는 거고요. 아, 예, 예. 추 장관 저거는 지금 본인의 얘기에 관해서 뭐 허위일지 모르는 사실을 얘기했다는 건데 예. 저런 경우에는 처벌이 안 돼요. 이제 저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입법론적으로는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근거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사항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추미애 장관은 이 인사청문회 이후로도 이렇게 발언을 해왔습니다. 지난 7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되자 소설을 쓰시네 하루빨리 신속하게 수사되길 바란다 얘기한 바 있고요. 또 8월 25일 법사위에서는 아주 쉬운 수사다. 지연되는 게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제 지난 1일 예산결상특위에서는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